월요봉추입니다. 자, 오늘 11월 7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텔레그램 무료방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고요. 오늘 일단 이 시장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에 비해서 상승률이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갭으로 띄워서 출발을 한 이후에 음봉의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보는 그 입장에서 보면 오늘 오전에는 조금 불안불안한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전 10시 반 이후에 중국 홍콩 시장 개장 이후에 중국과 홍콩 시장이 오늘 갭으로 뜨고 출발을 해서 홍콩은 뭐 지금 날아가는 상황이고 중국은 지금 오후장 들어오면서 다시 조금 밀린 상황인데 홍콩 시장의 급등 광군절을 전후한 상황으로 이제 지금 들어오면서 광군절 구간에 들어오면서 이 정책에 대한 어떤 이 기대감, 이 부양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 소비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홍콩 시장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에 따라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자체적으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왔던 흐름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아시아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간 오늘은 버스를 탄 그런 정도의 이 상황의 하루였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 매수세를 보면 하루 종일 선현물 매수가 있었습니다만 큰 의미를 갖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했는데 동시호가에서 코스피, 코스닥 조금 더 현물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아마 동시호가에서 종가가 조금 올라간 종목들도 제법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대형주들 중심으로는 조금 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합쳐서 2천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뭐 아주 많은 건 아닌데 코스닥은 제법 좀 들어왔죠. 860억 정도 들어왔으니까. 선물이 대신 하루 종일 1,000억대, 2,000억대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매수세였습니다만 동시호가 이후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줄여나가기 시작하면서 뭐 거의 의미 없는 정도의 수준까지 만들었고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오늘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도 좀 시원하게 못 나오는 흐름도 있었었고 수급적으로 보면 상승이 좀 시원하게 못 나오는 흐름도 있었었고 눌림에 대한 어떤 우려도 계속 남아있는 이게 아직까지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는 구간이 아니다 보니까 여차하면 더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아직까지 시장에 계속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시원하게 못 가는 부분, 수급을 제대로 못 받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상태, 시장의 안정화 구간으로 들어온 상태는 전혀 아닌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지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오늘 저희 무료방에도 제가 이 텔레그램 무료방에도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뉴스를. 대형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한동안 계속 그 설명 드렸잖아요. 아마 뉴스 보시는 순간 그래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을 놓고 보면 개인들의 수급이 극도로 지금 약해져 있는 상태고요. 외국인들이 정말 적은 금액으로 갖고 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나 홍콩에서 엑시트된 자금들의 일부가 우리나라로 거의 뭐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대형주 중심으로. 그 현상 때문에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도 계속 강한 모습을 좀 보였던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계속 그런 모습들이 일정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만 최근 한 2, 3주 우리 반등이 나오던 그 구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수급 확산이 약간은 더 있었다.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니지만 아침에 계속 그 말씀 드렸어요. 그런 정도의 모습을 계속 보였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또 얘기를 좀 한마디만 좀 드리겠습니다. 금투세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지금 국회에서 이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금투세 관련해가지고 보면요.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지금도 대형주 중심의 시장인데 시원하지 못한 시장이고요. 극도로 왜곡돼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진짜 정말 죽을 맛이죠. 지금 현재. 최근
코스피가 그만큼 많이 뭐 한 7, 8% 올라갈 동안 코스닥은 오히려 떨어졌으니까. 그 정도로 지금, 극심한 빈부차를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상당히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얘거든요. 지금 현재 소위 얘기하는 큰 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부는 빠져나가 있고, 일부는 지금 종목에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 일부 빠져나가 있는 금액들이 보통은 증작 들어왔었어야 되는 거고요. 연말쯤 또 빠져나가는, 이제 11월 한 20일 정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금투세 논란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들의 자금이 지금 다시 들어오고 있지 않은, 빠진 이후에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고, 연말 되면 또 빠져나갈 금액들도 또 나오게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이렇게 되면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상장한 이유가 없어지는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통 지금까지의 상황은 11월, 12월에 보통 큰 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빠져나갔다가 1월 달에 다시 들어오면서 1월 랠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박스권이었잖아요. 계속.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1월 달 이거 통과가 돼버리면 1월 달 이후에 안 들어오는 거죠. 굳이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으로 가는 게 훨씬 낫지. 외국이야. 미국 같은, 지금 우리가 세금이, 금투세 요번에 지금 올리겠다라고 하는 세금이 미국과 거의 똑같잖아요. 27%잖아요, 지금. 금액이 더 커지면 뭐 30%가 넘어가는 거고. 거의 지금 불로소득처럼 부과를 하는 거고, 미국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이 세금을 매기고 있는 건데, 미국은 제가 그동안 거품 물고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미국 같은 경우에 이게 참 정말 우리 서민들을 정말 혹으로 보는 건지 봉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진짜 소, 개, 닭, 말, 돼지 뭐 이런 걸로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걸 지금 보시면 아마 명백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 2010년도에 2009년도 이제 이후에 2010년도쯤 왔었을 때 요때 미국 시장이 3,000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전으로 조금 더 돌려볼까요? 그 전으로 조금 더 돌려보면요. 2002년까지 그냥 2010년까지만 보죠. 2009년 말고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 2010년에 3,000이 아니네요. 2,100이었습니다. 2,100. 2010년, 그 당시, 그렇죠. 제가 이 주식 시작하자마자, 몇 달 있다가 제가 이걸 한번 맞았거든요. 맞았는데, 요때 2100 왔다 갔다 했습니다. 2010년도가. 근데, 지금 최고점은 16,000을 찍었고요. 지금 현재도 만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죽는다고 할 정도로 지금, 조정이 나온 상태가 만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2010년도에는 어땠을까요? 코스피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 2010년도입니다. 우리나라 2010년도에 1600입니다. 2010년도에, 2010년도, 예, 요때 무렵에, 1600입니다. 1600에 지금 2300입니다. 미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걔네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애들이고, 지금 이걸 보시면 얘네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애들이잖아요. 우상향을 하는 애들이니까 수익이 꾸준하게 난다는 얘기인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 박스피잖아요. 이거 박스피. 이거 오른 것도 최근에 이거 오른 게 단 거고, 그 전까지는 완전 박스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미국과 똑같이 세금을 매긴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얘기인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일단은 이렇게 만들게 되면 큰 손들이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큰 손들이 안 들어오게 되면 시장의 자금, 이 운영 자금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될 거고, 기업들의 자금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기업들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자체도 문제가 생기고, 우리나라 자본시장 자체에 문제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건 뭐 공멸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기업 전체의 문제, 상장사들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장사들이 문제가 되면 그 밑에 하청을 받고 있는 비상장사들 역시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전체로 확산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금투세 문제를 이렇게 일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것까지도 수치를 왜곡해가면서까지 지금 세금을 이렇게 걷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현재 국회의원들의 이런 이 행태를 사실 좀 막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이렇게까지 진짜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게 좀 너무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일단 좀 얘기가 잠시 딴 데로 샜습니다. 그만큼 좀 화도 나고, 이게 이렇게 되면 진짜 이 시장 전체가 다, 대한민국 시장 전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시장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뭐 미국 시장이나 이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미국 시장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국내 시장보다는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수익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저도 아마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 회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어쨌든 뭐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지수가 이렇게까지 좀 올라왔는데 일단 움직였던 섹터들부터 좀 보죠.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 보면 토스 관련주들, 해운 섹터들, 오늘 뭐 해운 지수 우리나라 발표하면서 해운 지수들, 해운 섹터들 조금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반도체 섹터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특히 이제 3D 낸드 쪽에서의 강세가 좀 나타나면서 시장 지수를 좀 받쳐주는 모습이 나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단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상승한 채로 버티고 있으니까 지수는 어느 정도 받쳐주는 상태가 지속이 됐다.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재건주, 뭐 네옴시티 이런 섹터들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아침에 초반에 움직였던 일부 몇몇 종목들 섹터 테마들 같은 경우는 윗꼬리를 좀 달았죠. 이 키오스크 쪽으로도 관련이 있었던 디지털 화폐 관련 섹터들 아침에 반짝하고 내려오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뭐 자동차 섹터도 아침에 상당히 좀 괜찮았다가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오는 모습들이었고요. 반면 오늘 좋지 않았던 섹터들은 리오프닝 сек터들 오늘 좀 좋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인터넷 섹터들도 좀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들 보면 삼성 SDI, LG화학, 삼성전자, 엔솔, 포스코홀딩스, SK 하이닉스 정도 눈에 띄는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매도상위 쪽에서는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카카오, 하나금융지주, S오일, 포스코케미칼, 한화솔루션, LG전자 정도가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미래나노텍, 셀트리온 헬스케어, 심텍, 원익 IPS, 시젠, HPSP, 이오테크닉스, CJENM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왔고요.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카나리아 바이오, 케어젠, 삼강 MNT, 천보, KH바텍, HLB, 빅텍, 노터스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또 한번 거품 물고 얘기를 좀 딴 데로 세면서 얘기를 좀 하고 나니까 잠시 좀 멍해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시장이 지금 지수로만 놓고 보면 반등이 지금 제법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조금 지금, 내용적으로, 질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시장이 아닌 상태에서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일단 차트상으로 보면 2340포인트 안착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여주는 정도의 흐름은 보였습니다. 내일이죠. 내일 밤부터 미국 같은 경우는 중간 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상원은 민주당이 좀 유리했고 하원은 공화당이 좀 유리했던 상황이 이번 달 초까지의 상황이었다면, 지난주를 넘어서면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원 같은 경우, 맥시멈으로 받아야, 그러니까 지금 여론 그 조사 결과 나온 걸 보면, 맥시멈으로 다 경합지에서 승리를 모두 해야 50대 50을 만들어서, 캐스팅 보드, 부통령이 가지고 있는 캐스팅 보드 요걸 통해 가지고 다수당의 지위를 지금 현재처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무조건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도 좀 있을 것이고요. 뭐 오늘 그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 같은 것들을 좀 보니까 민주당 대통령일 때 공화당이 이 의회를 장악했을 경우 이후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좀 좋았다. S&P 500이 상당히 좋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때와는 또 조금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 뭐, 이번
선거 이후에 움직이게 될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만약에 공화당이 잡는다라고 한다면 이 증시에는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판단을 할 때는. 뭐 얼마나 오를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부정적인 부분은 지금보다는 조금 덜할 것 같다. 그런 정도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 일단 중간 선거도 있습니다만 CPI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발표되게 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특히 거기서 기대 인플레이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 CPI 같은 경우는 현재 8.1이 기본 컨센인데 조금씩 지금 뭐 블룸버그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씩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8.0을 예상하고 있는 것도 있고 7.9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좀 좋아 보이긴 한데 문제는 근원입니다. 얘는 8.1을 지금 일단 기본으로 보고 8.0 뭐 무난할 정도 상황 될 거고요. 7.9면 시장 반등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코어가 문제인데요. 코어는 계속해서 6.5를 유지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난달과 똑같은 상황인데 월별로는 조금 증가를 한 상황이 될 거고 전년 대비해서는 조금 감소하는 상황이기는 한데 예상보다 너무 많이 버티고 있는 거죠. 줄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요거 때문에 만약에 요렇게 나온다면 반등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조금 제한적인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고요. 대신 요렇게 만약에 나와준다면 제가 생각할 때 요렇게 좀 나와준다면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니겠지만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더 시장 안정화에 근접한 흐름은 나올 것 같다. 거의 요 상태로 크게 막 돌발적인 어떤 악재들만 크게 나오지 않으면 시장 안정화는 그대로 이렇게 이제 축적되면서 좀 나올 가능성. 당장 이 지표 발표 직후부터 시장 안정화가 바로 되지는 못하겠지만 요 수치를 경우에 바로 되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사실 지난달에 주택 지표가 조금 반영이 되면서 얘가 당연히 7%대 요거 한 6.3, 6.2 요 정도를 예상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주택 지표들이 생각보다 반영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6.5가 지금 그대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일단 시장 안정화가 바로 나오기는 않더라도 충격적인 돌발 악재 이런 것만 없으면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안정화가 쌓이면서 아마 11월 중하순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안정적인 흐름으로 정상적인 흐름으로 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정상적인 흐름으로 간다는 얘기는 지수가 올라갔었을 때 지수 왜곡 현상들이 주로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테마주들이 어차피 뭐 장중 수급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동안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섹터들이나 종목들이 조금씩 이제 반등을 주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반등이 나올 때도 반등 강도가 있잖아요. 반등 강도가 정상적인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시장에서 어떤 섹터나 종목들이 그동안 눌려 있다가 반등이 한번 탁 나오면 10%에서 15% 정도씩 반등이 나왔다. 코스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정도의 수급이 나왔다라고 상승률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상태에서 반등이 나와도 뭐 5%에서 7, 8%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마저도 윗골이 달고 내려오고 이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안정화가 되면 한 10%대 왔다 갔다 하는 정도 15%대까지 그 정도의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거고 다시 그 이후에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계단식으로 반등들이 조금씩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매매를 충분히 해볼 수 있을 만한 상황 그리고 고점과 저점에 대한 예상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가 훨씬 더 정교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올라가고 밀려야 될 자리에서 밀리게 되는 걸릴 자리에선 걸려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 안정화는 상당히 우리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시장뿐만 아니라 요번 주 전반적으로 CPI 발표 전까지는 해외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래서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CPI가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고요.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마칩니다.